설문해, 설문해, 설문해. 안녕. 여기는 니네 자습하는데 지금 7교시인데 수업이 없어서 지금 찍는 거야. 옆에서 수업하고 있네. 자,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까지 했어. 공유결합에 대해서 했어. 이번 시간엔 금속결합 할 거야. 이제 마지막 결합 방식 배우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온결합 배웠고 공유결합 배웠지. 이번엔 금속결합이야. 금속결합은 처음 배우는 거야.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살짝 배웠거든. 고1 때. 근데 금속결합은 니네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 해보자. 금속결합은 금속 내부에서 일어나는 결합이야. 일단 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고, 그러면 금속결합은 이제 나머지 하나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조금 달라. 이거는 금속 내부에 있는 결합이야. 즉 나트륨이란 금속이 있다면 이 나트륨이란 금속 내부에서 있는 결합인 거지. 일반적으로 요 금속과 서로 다른 두 금속 간의 결합은 금속 결합이라고 하지 않아. 이건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 결합이야. 그래서 합금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 간의 어떤 이런 화학적 이게 아니라 그냥 금속 내부에 존재하는 결합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야. 알겠지? 요게 일단 달라. 가보자. 금속 결합은 바로 금속 내부에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합이야 라는 거야. 나트륨이란 금속이 있다면 이게 나트륨이란 금속 내부에 가지는 결합 방식이야. 우리가 봐봐. 수소는 이렇게 써.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은 얘를 쓸 때는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 그치? 아니라 그랬지? 나트륨 양이온,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이 끝도 없이 계속 연결돼 있는데 그들의 비율이 1대1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지. 그럼 우리가 나트륨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나트륨 원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 나트륨이라고 우리가 쓰면 나트륨이라는 금속 이 금속 결합으로 끝도 없이 쫙 이어져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얘는 원자를 셀 수 있어.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소 분자라고 셀 수 있지만 나트륨이라고 쓰면 얘 나트륨 금속 원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나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요렇게 돼 있다는 거지. 알겠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지. 그치? 하나지? 그럼 그 하나의 전자가 나트륨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과 이 떨어져 나간 요 전자 요게 얘 주변을 이렇게 돌아 그러면서 나트륨 양이온, 금속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이 인력으로 만들어진 결합이라는 거지.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요거 하나만 보면 말이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이 Na 플러스 Na 플러스 Na 플러스 Na 플러스 쫙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쫙 연결돼 있고 얘 전자, 얘 전자, 얘 전자, 얘 전자들이 이렇게 막 지 멋대로 막 돌아다녀. 그래서 이 전자 하나가 이 양이온에 귀속되어 있지가 않아. 이 전자는 이 양이온 거가 아니라고. 그냥 쭉 돌아다녀. 쭉 돌아다녀. 굉장히 독특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불러. 지 멋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이라고. 그치? 굉장히 특이한 결합이야. 그전까지 배웠던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과는 확연히 달라. 정리하면 우리가 나트륨 금속이라고 말하면 나트륨 양이온들이 막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와중에 전자들이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형태.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금속 결합이라는 거지. 요런 형태라는 거야. 이걸 바로 우리가 전자의 바다라고 말해. 자유전자가 전자의 바다를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니? 자, 금속 결합. 요 독특한 금속 결합은 어떤 특성이 있냐? 먼저 전기전도성이 있어. 언제? 고체든 액체든.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었잖아. 그치? 없었지? 그리고 얘가 용융액이 되거나 수용액 상태가 될 때 전기전도성이 생겼어. 왜냐면 이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었어.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이 웬만하면 없었지. 그치? 근데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든 액체든 전기전도성이 있어. 왜냐면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온 결합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이유는 전하를 띤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이었어. 근데 금속 결합에서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이야. 전혀 다르지. 그래서 내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야.
전기가 흐르려면 흐르려면 전기가 통하려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전자가 움직여야지만 전기를 통하는 게 아니야.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금속결합은 바로 전하를 띤 입자 중에 하나인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지. 알겠지? 자, 전압을 가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쪽으로 다 같이 일제히 이동해. 요게 아주 중요한 거야. 평소에 이 금속 양이온들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전자들이 지 멋대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다가 전하를 연결하는 그 순간, 전압을 걸어주는 그 순간 전자들이 일제히 플러스 극쪽으로 다 이동하는 거지.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 거고. 알겠지? 오케이, 넘어가. 금속 결합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열 전도성이 매우 크다.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속들은 열 전도성이 굉장히 크잖아. 왜냐하면 열이 전도되려면 이렇게 움직이는 입자들이 이렇게 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얘한테 툭 치면서 얘를 움직이게 하고, 그럼 얘가 또 움직이다가 툭 치면서 얘를 움직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 이게 열을 전도한다는 거야. 근데 자유전자가 많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를 치고 이렇게 얘가 얘를 치고 얘가 얘를 치고 얘가 또 얘를 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이 자유전자들이 금속 양이온을 치고 그 금속 양이온이 자유전자를 또 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돌이 굉장히 쉽다는 거야. 이 자유전자 덕분에. 라는 거지. 그래서 열 전도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야. 좀 신기하고 재밌지 않니? 좀 재밌는 얘기지. 금속 결합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연성과 전성이 커. 연성은 뽑힘성이고 전성은 퍼짐성이야. 펴진다고.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됐어? 부스러졌지.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정말 잘 안 부스러져. 얼음 잘 부서지니? 엄청 부서지잖아. 드라이 아이스도 엄청 땅땅해.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에 너무 큰 힘을 가하면 드라이 아이스의 모양이 변형되는 게 아니라 부서져 버려. 근데 금속은 어떠냐? 금속은 그러니? 아니잖아. 금속을 망치로 때리면 금속이 깨져? 아니야. 금속이 펴져. 계속 피면 금속이 펴진다고. 이런 게 바로 펴짐성이야. 전성. 왜 전성이라고 그러냐면 파전, 김치전처럼 펴지니까 퍼짐성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전성. 금속은 이런 성질이 있어. 또 연성도 있지. 이건 뽑힘성이야. 금속은 얇은 구멍에다 놓고 엄청난 압력으로 이를 꽉 누르면 실처럼 쫙 뽑아져 나오지. 이런 걸 연성이라 그래. 뽑힘성이라고. 실처럼 야하게 나오니까 연성. 아무튼 그래.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 역시도 바로 금속 결합 때문인데, 얘가 외부적 힘을 가하면 이 금속 양이온들이 위치를 옮기게 되거든. 근데 위치를 옮기게 되면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고정된 양이온과 고정된 음이온이 위치를 바꿈으로써 결정이 깨져버리잖아. 반발력이 생기니까. 근데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이 금속 양이온이 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 자유전자가 다시 지가 가기에 딱 적당한 위치로 옮기면서 이 결합이 깨지는 걸 막아주거든. 결국 자유전자 때문에 연성과 전성이 생긴다는 거야. 엄청 신기하지 않냐 이거? 신기한 일이지. 왜 소금은 잘 부서지는데 왜 니네 앞에 있는 철판은 잘 안 부서지는가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된 거야. 니네가 18년 살아오다가 드디어 알게 됐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짱이지 않냐? 자, 엄청 신기한 거야. 시간이 없어. 자, 요번엔 금속 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어떠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 왜 높냐면 얘네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있거든. 정전 인력이 있어서 비교적 높아. 뭐보다 높냐? 고결합 물질보다 높아 라는 거야. 고결합 물질 중에 특히 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 결정보다 높아. 분자 결정이 녹는적 끓는 점이 굉장히 낮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지난 영상에. 그치? 그리고 수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상온에서 고체야. 단단해. 알칼리 금속은 좀 예외지. 예외가 재밌어. 그래서 이런 건 보통 대체로 이런 말을 많이 써. 예외가 좀 많거든. 철 녹는 점 엄청 높지. 장난 아니지. 구리도 높고. 이온 결합 물질보다 높다. 이렇게는 말 못해. 왜냐면 이온 결합 물질 중에는 엄청 높은 애가 있고 금속 결합 물질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보다 낮은 애도 있고 높은 애도 있고 막 혼재돼 있거든. 그냥 높다 정도로 퉁 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배운 거 공유결합 중에서도 원자결정, 분자결정,
이온결합의 이온결정, 금속결합의 금속결정을 배웠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공유결정과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원자결정과 분자결정이라고 말했잖아. 이 원자결정을 공유결정이라고도 말해. 해보자. 먼저 염화나트륨은 뭐냐? 녹는 점이 요 정도래. 다이아몬드 녹는 점이 엄청 높지. 구리의 녹는 점 요렇지. 보자. 이것만 갖고는 얘네가 무슨 결합인지 알 수가 없지만 가장 단적으로 이걸 통해서 얘가 무슨 결합인지 알 수 있지. 고체 상태인데 정기전도성이 없어? 근데 수용해서 정기전도성이 생겨? 이건 뭐야? 이온 결합이란 뜻이지. 설탕은 둘 다 정기전도성이 없어. 그 말은 얘는 공유결정이라는 거지. 공유결합에 의한 공유결정 아니야. 취소, 실수, 말실수야. 얘는 공유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야. 근데 분자결정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원자결정. 그래서 녹는 점이 엄청 높지. 왜 그런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거야. 이거 영상을 안 찍었네 지난 시간에. 자, 얘기하자. 얘네 둘은 그게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중에서 분자결정, 공유결합 중에서 원자결정인 거지. 구리는 금속결합이지. 그래서 정기전도성이 있어. 고체일 때 있어. 유일하게 고체일 때 정기전도성이 있는 게 구리지. 자, 화학결합의 종류 이거 각각으로 보면 종류는 요것들이고 얘 녹는 점을 참고해서 각 물질의 결합 세기를 비교해보면 일단 공유결합 중에서도 원자결정의 세기가 제일 세. 그러니까 녹는 점이 제일 높고 금속결합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 높고 그 다음 이온결합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다.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설탕과 다이아몬드 둘 다 공유결합인데 이렇게 녹는 점이 차이가 큰 이유 구조와 관련해서 설명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해보자.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쭉 가서 한번 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자 결정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건 결국 이 결정이 해체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높냐 낮냐야. 이 결정을 해체하기 위해 이 결정이 부서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높으면 녹는 점이 높은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결합이 끊어지면 되는 거야. 그럼 녹는 거야. 근데 이제 물질의 극성, 무극성 얘기할 때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분자 결정들은 요 결합이 굉장히 약해. 없다시피 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끊어지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 분자 결정들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얘네가 상온에서 보통 기체인 거지. 그런데 원자 결정 같은 경우는 뭘 끊어야 되냐면 요걸 끊어야 돼. 요걸 녹으려면. 근데 요게 지금 뭐냐면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그 자체를 끊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해 공유결합은. 그래서 이걸 끊기가 어려우니까 녹는 점이 아주 높은 거지. 얼마나 높냐면 웬만한 금속결합과 이온결합보다도 높은 거지. 결합력이. 그래서 끊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녹는 점이 이렇게 높은 거지. 다이아몬드는. 그렇다는 거. 됐지? 굉장히 수업 시간에 다시 자세히 할 거야. 그치? 그래서 금속결정, 쇠 금속결정, 염화나트륨 이온결정, 그리고 물 분자결정이라는 걸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넘어가고 싶을 때 또 이런다. 아유 진짜. 자, 이제 최종 정리 한번 해보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애 누구야? 바로 나오지. 바로 금속결정이지. 정말 금속결정이지. 예로는 구리철,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고. 그럼 이제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애, 고체 상태 전류가 안 흐르는 애 중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애는 바로 이온 결정이지. 이런 애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산산칼슘 같은 애들. 안 흐르는 애들은 바로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애들.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지. 그렇지.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공유결정, 즉 원자결정과 분자결정 이렇다는 거지.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 요새 좀 자꾸 영상이 길어지네. 미안. 고생했어. 설문 제발 설문.